네,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를 되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 안보와 북한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주를 정상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르죠.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31일부터는 다음 달 1일까지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제-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우리 입장에선 APEC 정상회의가 아주 큰 관심사일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선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대담 프로그램 이름이 한반도 브리핑이죠. 다음 주 한반도에서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PEC 정상회의 일정이 기본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하고 이번 주에 취임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일정은 정해졌고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겠지만 이번 경주 APEC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6년 만에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관세와 히토류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할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집권 2기 체제 들어 처음인데요. 한미, 미중 정상회담 일정 외에 또 어떤 깜짝 행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요. 그럼 과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한국의 의장국인 만큼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또 미중일 정상들을 각각 만나서 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밖에도 또 APEC에 어떤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지 또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 대신 알렉세이 오베르츠크 국제문제부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불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를 방문하는데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준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설명한 APEC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 개기 본격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상외교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인 29일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양국의 관세 협상, 또 한미동맹 현대화를 포함하는 안보 패키지 협상 등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일정은 11월 1일로 잡혔는데요. 이날 열리는 APEC 폐막식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이 의장직을 인계하고 오후에 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입니다. 이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내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고민인데요. 한중 정상은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성락 실장은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고 또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사이인 오는 30일에 개최되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외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우선 본회의 개막 전인 29일 오전에는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석합니다. 또 다음 날인 30일에는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31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개막하는데요. 이날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무역 현안과 투자 증진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이 끝난 뒤 에이펙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또 오후에는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을 주재합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오전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 발전, 또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이슈를 주제로 토의하는 제2세션이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미중 정상회담이 30일에 열린다고 하셨는데 지기자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또 미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두 정상의 만남이 세계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의제들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회동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대립이 눈에 띄게 심화해진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열리지만 미중 정상회담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최근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만큼 공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 형식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양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경제 이슈와 관련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또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 해소와 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초강경 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간 갈등은 한때 상대방에 대해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단절 수준으로까지 치달았지만 양국의 고위급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현재는 임시 휴전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이 11월 1일부터 추가 100% 관세 위협으로 대응하며 다시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중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식의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 등지로 1차 수출된 뒤에 또 현지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유입된다며 중국의 단속 강화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시 주석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신 게 미중 간 경제 이슈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앞서서 백악관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네. 한 것 같고 이 밖에 또 어떤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르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대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누구도 맞서려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 주석은 확답을 안 하겠죠. 대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도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대중국 외교 정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 카드로 대만 문제를 자주 거론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식의 언급을 혹시라도 할 경우 시 주석으로서는 자국민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포장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양보하는 척하고 대신 다른 원하는 것을 시 주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핵 군축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러시아를 압박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에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달라 이런 요청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어느 나라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여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이 어떤 의미 있는 합의나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신 미중 정상은 관세율이나 히토류 문제와 같은 경제 이슈에서는 각자 어느 정도씩 양보하고 일부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2027년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1차 당대회에서 총서기 사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이나 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양쪽에 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이슈도 또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또 그 때문일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걸 계기로 좀 북한 정상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깜짝 회동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네, 일단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은 새로운 동향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전문가도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던 때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이해관계나 어떤 전략적 목표는 많이 달라졌고 또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봤자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게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서먹했던 북중 관계도 회복했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많은 젊은 군인들이 흘린 피해 대가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또 군사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뒷문을 열어주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데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고 중국은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상당히 고도화됐습니다. 핵탄두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또 한국을 위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겠냐 이러한 분석인 겁니다. 네, 정부뿐 아니라 보니까 대다수 전문가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건데 사실은 지 기자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북한의 동향이나 어떤 성향을 모니터링 해왔잖아요.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구체화해서 내 감으로 좀 이 정도다, 퍼센트는 이 정도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굳이 수치화해서 말해야 한다면 10%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0%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국제정치나 외교 무대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방한 기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도중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패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느냐 이런 질문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 즉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깜짝 회동을 위해 김정은을 유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 6년 전에는 트럼프의 제안에 김정은이 호응해서 깜짝 회동이 전격 성사됐다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과연 호응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10%라도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공식 회담이 아니라 그냥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인사만 하는 형식이라면 뭐 사실 믿질 것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양측의 실무팀이 어떤 모처에서 여러 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하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북미 간의 그런 움직임은 지금까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려면 비핵화 집념을 포기하라고 확실한 조건을 제시한 북한은 미국이 아무리 시그널을 보내도 그동안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형식의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 인사하고 담소나 나누고 하는 형식의 회동이라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갸우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북한 당국은 현재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이른바 권위가 비상이 높아졌고 전 세계가 북한을 강대국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위한 선전인데요. 이 전 세계가 김정은을 칭송하고 김정은의 높아진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선전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자신도 최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자신감도 상당히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초에는 중국天安문 광장 막루 중앙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전 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또 이달 10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장에서 이 중국의 2인자와 러시아 2인자를 양옆에 거느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도 김정은을 만나러 평양에 날아갔고요.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통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달성한 김정은이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래 트럼프를 한번 만나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이미 주민들에게 중국, 러시아 정상과 같은 반열이라는 모습도 각인시켰고 이제는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까지 나를 만나러 한반도에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려는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일종의 밑밥을 깔았는데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계속하는 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이 북한의 대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전략과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별개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손님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트럼프와 정식 담판이 아니라 잠깐 인사만 한다. 이런 식의 명분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잠깐 만나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트럼프는 물론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신의 소위 권위를 또 한 번 높이는 이러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10%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외교다. 북미 정상의 만남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정식 회담이 아니라 인사만 나누는 약식 회동일 경우 김정은 위원장도 아쉬울 게 없고 오히려 자신의 위상을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외교안보와 북한을 담당하는 지성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